일법보다는 이법을 주로 활용을 한다. 제가 써놓은 책에는 전부 다 이법으로 전부 다 적용을 해서 대운을 붙여놨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봅시다. 김원둔갑은요. 김원둔갑은 그 변화라는 것이 아주 수도 없이 변화무쌍해요. 자, 그러면은 대운을 붙이는 건 뭐냐 하면은 38세부터 45세까지는 이 태궁에 해당되는 육신, 일갑팔문신장, 팔계생기, 그 다음에 태울구성, 12운성, 12신살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신 붙이는 걸 여러분들 배웠죠. 그럼 육신을 한번 또 붙여보자고요, 여기서. 그럼 세궁이 구예요. 구는 지지로는 신금이고 천반으로는 경금이 되는 거죠. 일진궁이 축이니까 축의 간궁이 일진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세자를 붙입니다. 일진 이렇게 쓰지 않고 세궁이다. 세궁은 일진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가 집안수가 사주명리, 자평명리의 일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금 요거는 화극금이 되는 거죠. 요 이수는 본래 음이지만은 자평명리에서는 양으로 바꾸려고 그랬죠. 그래서 화극금이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자평명리에서는 편관이 되죠. 기문에서는 관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관귀다. 자, 그 다음에 요 7번은 양이지만은 자평명리에서는 음으로 바꾸려 했으니까 화극금 이렇게 되죠. 세궁의 집안수를 극하고 들어오니까 요거는 정관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금금목이다. 내가 극하니까 재성이죠. 재성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요거는 정재다. 자, 이거는 금이 금금목 해가지고 이 삼수를 극하는데, 삼목을 극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요거는 재귀가 되는 거죠. 재귀. 자, 그 다음에 10은 토예요. 토인데 토생금 해가지고 세궁을 생해주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그 다음에 요거는 토생금 해가지고 음양이 같으니까 요거는 편인이 되는 겁니다. 편인.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은 금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요거는 겁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겁재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잠깐 부연 설명을 해보면은 겁재는 이 사람한테 형제자매가 들어오는데 집안수가 사금이에요. 궁은 뭡니까? 궁은 뭐예요? 목궁이죠. 사금은 금궁이나 토궁에 있으면은 비화가 되거나 생을 받는데 목궁에 들어와 있죠. 금이 목을 극하면서 갇히게 되는 거죠. 왕상휴수사의 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형제가 왕해요, 약해요? 약하죠. 형제수가 많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인성을 한번 봅시다. 인성. 자, 인성은 지금 5도 토고 집안에 10도 토죠. 요걸 여러분들은 겸황이다 표현했어요. 겸황이다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궁은 화궁이죠. 화생토가 들어오죠. 정인이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64년 4월 17일 사시생은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아, 두뇌가 청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붙여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돌아가는 이치 그런 게 터득이 되는데 잘 보세요. 간궁에서 대각선을 한번 봅시다. 간궁이 금이죠. 간궁은 토궁이에요. 토생금 해가지고 구금을 생해주죠. 구금이 중궁의 일수를 생해주죠. 일수가 그 다음에 곤궁, 재기궁의 삼목을 생해두죠. 자, 우리가 일진궁이 왕했을 적에는 재귀를 사업상의 재물,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다,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기가 간궁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생을 받는다.
기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재기라는 거는 손실을 동반한, 손재를 동반한 재물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기존의 그 학설을 보면은 재기는 뭐 정제편제를 전부 다 재성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재물 이렇게 재물복 혹은 재물 이렇게 놓았는데 제가 연구한 결과로 봐서는 정제가 순수한 재물로 보는 거고 요 재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손재수의 재물로 판단하시면은 기문등갑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이걸 사주 기문이라고 해요. 사주로 풀 적에 굉장히 정확하다. 그러면은 64년 4, 5, 12, 4시생이 요거는 뭐예요? 평생국이 되는 거죠. 1세에서부터 90세까지 평생에 운영한, 평생에 살아갈 이치가 전부 다 이 구궁도에 들어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정식 명칭은 평생 사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 사주국이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간궁에가 토생금이 되지 이 궁에서 집안수를 생해주고 또 중궁의 일수를 생해주고 중궁의 일수가 본궁의 삼목을 생해주고 그래서 재기가 굉장히 왕한데 재기가 왕하게 된다면 관기를 생해주게 돼 있어요. 여기 관기 목생화 해가지고 관기를 생해주거든요. 그래서 재기가 왕하면은 반드시 손재, 그든 시비 구설, 관제 구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정확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육신 붙이는 거, 그 다음에 홍국수 붙이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대운 붙이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38세에서부터 정제인데 38세에서부터 45세까지 정제운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제는 자평명리에서는 고정적인 월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38세부터 45세에만 돈이 들어오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38세부터 45세 정제가 떴다 하더라도 집안수가 왕하냐 약하냐 하는 걸 우리가 판단을 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8세에서 45세 중에서 38세의 운, 39세의 운, 40세의 운이 또 다르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 가지고 기문등갑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연마를 해야 됩니다. 보통 7살에만 귀자, 간귀자를 쓰는데 예. 재기 편제에도 재귀자 기문에서는 편제도 재귀라고 논해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학설을 보면은 정제 편제를 구별을 안 해서 옛날 기문등갑 고서, 기문등갑의 고서 옛날 책들 읽어보면은 정제 편제를 논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재효라 이렇게 논하는데 제가 이제 이 기문등갑을 저서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더라. 재물을 논할 적에는 정제궁을 위주로 봐주고 그 다음에 손실을 동반한 재물을 논할 적에는 재기궁을 판단해주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분류를 해서 기문등갑을 공부하게 된다면 좀 더 정확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38세, 39세, 40, 41, 42, 43, 44세까지가 여기 지금 태궁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38세의 운을 보고 싶다. 39세의 운을 보고 싶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문등갑은 뭐 원하는 내용을 자유자재로 끌어다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봅시다. 38세 이 64년생이 38세의 운을 보고 싶다. 38세의 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8세면 이 사람이 몇 년생입니까? 몇 년도가 되는 거죠? 해세가? 한번 보세요. 64에서 38을 더하면은 2002년이 되죠. 2001년도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와요? 그러니까 64년생은 38세가 되는 해가 2001년도가 되는 겁니다. 2001년도.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평생국에서, 평생사주국에서 38세부터 45세의 운은 정제궁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38세의 운을 보고 싶다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38세의 운을 보고 싶다 한다면 2001년도에 해당이 되니까 2001년도에다가 생월이면 4월이죠. 그 다음에 생일이면 17일이죠. 그 다음에 생시는 사시가 되죠. 요렇게 다시 이 사주를 포국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 사람이 1세부터 90세까지 살아가는 평생의 운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만약에 38세 1년 동안의 운을 보고 싶다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보고자 하는 거, 용코자 하는 2001년도 38세 당해년도에 태세에다가 생월, 생일, 생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 신수국을 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1년 신수국이 되는 거죠. 1년 신수국을 보는 방법이고, 이거 일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38세부터 45세가 지금 태궁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태궁에 38세부터 45세에 해당하는 천집안수를 중궁에 이입시키고 다시 38세를 감궁으로 출시킨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문은 아주 그 양이 방대하고 또 이론이 아주 분분해요. 이론이 분분한데 정확을 기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 많은 예제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실전 경험을 쌓은 다음에 적용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적용하는 게 더 정확하느냐, 이렇게 적용하는 게 더 정확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38세부터 45세의 운을 집어넣을 적에는 옆에다가 구궁돌 또 하나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38세 당해년대의 운을 보려고 하니까 1년 신수국, 당년 태세에다가 생월생일 생시를 넣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38세부터 45세가 천반수 7, 집안수 8에 해당되는 이게 홍국수를 중궁에다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러면 중궁에다가 7하고 8을 집어넣어서 다시 각 궁에다가 천집안수를 여러분들이 포국을 한번 해보세요. 9, 10, 1, 2, 3, 4, 5, 6, 7, 8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8, 9, 10, 1, 2, 3, 4, 5, 6 하면 천집안수가 다 포국이 끝나죠. 자, 요 상태에서 육신을 붙이는 방법은 세궁은 변동이 없어요. 세궁은 그대로 여기가 세궁이 돼요. 그런데 세궁의 집안수가 바뀌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세궁의 집안수 육수를 일간으로 바꿔서 각 궁의 집안수하고 대비해서 육신을 다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수는 수인데 이거는 본래 음이지만 양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간으로 보면 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감궁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자, 금생수가 들어오죠. 이게 음인데 양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편인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니까 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곡수인데 양양, 이 음이 아니고 양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양양이 되니까 이거는 뭡니까?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정관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수국화가 된다. 양양이니까 이거는 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제가 되겠죠. 자, 요거는 겁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38세부터 45세에 천집안 홍국수가 바뀌게 되고 또 육신이 전부 다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녹음을 하셔도 좋고 사진을 찍어가서 이게 쉽게 그렇게 한 번에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평생사주국에서 38세부터 45세는 천만수가 7이고 지만수가 8이다. 정제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38세에 한해서 운을 보고 싶다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38세에 해당되는 당년 태세. 당년 태세가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태세에다가 생월생의 생신을 넣어서 다시 사주를 포국해가지고 1년 신수국을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평생국에서 38세부터 45세는 천지만수가 7하고 8이니까 천지만수 7, 8을 중국에다 넣고 다시 각 궁에다가 천만수 지만수를 포국을 한다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38세부터 45세가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38세부터 45세가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자, 중국은 나이를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만 38세부터 45세가 다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38세를 중요합니다. 38세를 감궁 출시켜라. 감궁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8세가 되고 여기가 39세가 되죠. 여기가 40세가 됩니다. 여기가 41세, 여기가 42세, 여기가 43세, 여기가 44세, 그 다음에 여기가 45세가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평생국에서 자기가 용코자 하는 거, 보고자 하는 연도, 나이수에 운을 보고자 한다면은 해당되는 대운의 천지만수를 중궁에다 넣고, 그 다음에 나이를 맨 처음에 감궁으로 빼라. 그 다음에 구궁 정의도상으로 나머지 나이수를 붙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38세부터 45세까지가 천만수, 지만수 8에 해당이 되니까 7과 8을 중궁에다 집어넣어서 천지만수를 각 궁에다 포국을 하고, 38세하고 48세가 중궁으로 넘어왔는데 38세는 감궁으로 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9세는 곤궁으로 가고, 그 다음에 40세는 진궁으로 가고, 41세 손궁, 42세 중궁, 43세가 건궁, 44세가 태궁, 45세가 간궁으로 가가지고 38세부터 45세까지를 우리가 기문둔갑으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38세를 우리가 다시 끄집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38세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38세를 중국에다 넣으면은 자, 여기가 자가 되고 축이 되고 인이 되고 묘가 되고 진이 되고 사가 되고 오가 되고 미가 되고 그다음에 신이 되고 유가 되고 술이 되고 해가 되죠. 38세를 보려고 한다면은 38세에 해당되는 6하고 9를 다시 중궁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한정희 씨? 네.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38세에 평생 사주에서 38세 운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38세들은 7하고 8을 중국에다 넣어서 각궁의 천지반을 포국하고 38세가 감궁출을 시킨다 해서 38세가 감궁으로 나오고 39세가 이제 곤궁으로 가고 40세 간궁으로 간다 했죠. 38세를 보고 싶다는 얘기죠. 38세의 운. 그러면 38세 운에 해당되는 6과 9를 다시 또 중국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죠. 이 강의를 하는 것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기문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지를 않으면은 굉장히 혼동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자, 38세에 해당되는 6하고 9를 중국에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만 또 포국을 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천지반서 포국이 다 끝났죠? 자, 세궁은 마찬가지예요. 세궁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궁이 되는 거예요. 자, 7은 양화니까 화생토야죠. 내가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상관이 되고, 그 다음에 화상토가 되니까 여기는 식신이 되고, 식신이 되고, 자, 여기는 수국화로 들어와서 이게 음이 되니까 관기가 되고, 요거는 정관이 되겠죠. 자, 요거는 목상화가 돼서 음음생해 주니까 여기는 편인이 되고, 여기는 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겁재가 됩니다. 아까 여기에서 목이니까 목이 중궁에 은복이 되어 있구나. 자, 여기는 아까 여기 중국에 표시를 안 했는데, 중국은 소택목이니까 상관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상관. 여기도 중국은 화극금 돼서 내가 극하죠. 그래서 제귀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제귀. 자, 여기는 금생수가 돼서 중궁에다가 식신이 들어오고, 중궁 표시를 다시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자가 되고, 축이 되고, 인이 되고, 묘가 되고, 진이 되고, 사가 되고, 오가 되고, 미가 되고, 신이 되고, 유가 되고, 술이 되고, 해가 되고. 자, 이제 월령을 붙여보면은, 월을 붙여보면 여기가 11월, 여기가 12월, 여기가 1월, 여기가 2월, 여기가 3월, 4월, 5월, 그 다음에 6월, 여기가 7월, 여기가 8월, 9월, 10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세에 당년도의 운을 보려고 하니까 평생사주국에서 해당 대운의 나이를 중궁에다 넣어서 다시 감궁출해서 구궁정조상으로 나이를 붙이고, 38세에 해당되는 천만도 집안서를 다시 중궁에 넣어서 각궁에다 천만서를 포국을 하고, 세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육진이 전부 다 포국이 되고, 그 다음에 천지만서가 포국이 다 끝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1월이 이
2월에 가서는 겁재가 들어오니까 동료, 형제, 자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간에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월, 4월에는 정이 들어오죠. 문서, 계약, 이사 문제 이런 것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가던 편인이니까 손재를 동반한 문서 계약으로 보면 돼요. 기문에서는 편인과 정인을 옛날 사람들은 부모 혈화 해가지고 한 가지로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정인은 정인으로 부법을 하고 편인은 편인으로 부법하는데 편인에 해당되는 시점에서 썩 아주 유쾌한 일은 벌어지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편인이 떴으니까 문서와 계약 관계가 동하긴 동하는데 흉조를 동반한 문서 계약이 동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6, 7월은 정관이 떴으니까 직업, 직장, 직책에 대한 문제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을엔 관계가 떴으니까 시비, 다툼이나 관제, 구설 아니면 사고수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식신이니까 자식에 대한 문제 아니면 부하 직원에 대한 문제, 데리고 있는 하수인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뭐예요? 아니면은 취업을 안 한 사람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취업 문제는 일진궁이 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데리고 있는 애가 다른 데로 취직이 된다. 아니면 내 자신이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갖고 38세 운을 본다고 하면은 집안수가 오토란 말이에요. 근데 건국은 오행이 어떻게 됩니까? 금궁이 되죠. 토생금이 돼가지고 내 기운이 건궁으로 설계가 되죠. 그러면 식신이 떴다 하더라도 취직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2번 쉽시다.